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꼴리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신로식의 법칙이라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그러면은 죽일 놈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지 마. 너 나중에 너 상처받는다? 이러면은 받든 말든 니랑 자는 것보다 얘랑 자는 게 덜 받는 거야. 암만 그래도 너랑은 안 자. 불륜 미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를 가지고. 저는 원래 불륜은 좀 아름다운 거다. 정준하처럼. 불륜은 아름다운 거다? 네. 아름다운 불륜은 괜찮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수영이고요. 게스트 승아입니다. 예.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닙니다. 슬픈 슬픈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문장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쨌든 이 두 영화의 주인공들이 미친 여자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미쳤죠? 미친 게 맞긴 하잖아. 이런 여자들이 어딨냐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여자들이 있어. 있어. 심지어 많아. 그래서 이 영화를 가제 길티 플레저. 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옥석 감독님이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영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미워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영화 주인공들 진짜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믿거든요. 미송당무의 양미숙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그 학교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학교 교무실에서 막 자고 피부과 의사한테 자기 망한 인생 이런 거 얘기하고 범죄적으로도 그 중학생한테 그쵸.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서 밤에 그런 거 시키잖아. 커진다 이런 거 시키잖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좋은 사람 아니죠. 이게 영화 주인공이 되니까 약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나는 미스 홍당무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캐릭터의 힘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다른 애들은 그냥 좀 서사를 따라가다 보니 할 법한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양미숙의 캐릭터성만으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흘러가는 일들이 많다. 이런 면에서도 좋지만 양미숙이 서정철 선생을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증거들이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뭐 문자 뒤에 이모티콘이 있다든지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막 우겨대잖아. 그런 모습이 누군가를 한번 좋아해봤으면 저런 생각 해보지 않나? 나만 그래? 그 정도까지는 저는 그 대사가 공감이 갔어요. 양미숙이 그 유리 선생님이랑 처음에 이제 교무실에서 딱 같이 얘기를 할 때 유리 선생이 서 선생님이 좀 저한테 좀 그러세요 막 이러니까 유리 선생 원래 여자는 누군가 좋아할 때 누가 자기 앞으로만 지나가도 저 길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이쪽 길로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야. 그거는 100% 공감을 해요. 이건 여자뿐만이 아니고 난 남자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누군가를 혼자 좋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말도 안 되잖아요. 문자 메시지에 사실 이모티콘이 붙어 있어. 이거는 사실 오해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무슨 문자 메시지냐? 야, 교무회의 시간엔 졸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하트가 막 비나트 까마나트, 비나트 까마나트, 비나트 까마나트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누가 오해를 하냐고요. 그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하지만 뭔가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또 아니란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저는 유리 선생님 캐릭터도 진짜 웃겼던 게 양미숙이랑 종희라는 여자가 그렇게 흔한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랑은 진짜 다른데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나 같은 모습을 발견할 뿐 이런 타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캐릭터가 저는 유리 선생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은 좀 자기가 가진 어떤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섹슈얼적인 게 있으면 더더욱 그렇지 뭔가. 근데 저는 비슷하게 유리 선생한테도 좀 그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유리 선생이랑 양미숙이 처음에 서정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유리 선생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랑 손만 꼭 잡고 자는 게 소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가 못 참으면 그런 남자랑은 헤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양미숙은 옳다커니 하고 그 남자가 너를 원하는 척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유리가 떠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유리 카마스트라 책 보면서 더러운 얘기하니까 이 더러운 새끼
그래서 좋아. 내일 떠요. 그리고 서정철보다 항상 유리가 먼저 로그인을 해. 유리가 서정철을 계속 부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정말 대다수의 여자들이 이유리 선생 같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정철이랑 뭐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거 자체 사실 유부남이다 보니까 애초에 엮이면 안 될 관계인데도 자꾸 어쩔 수 없이 막 끌린다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제일 평범한 캐릭터죠. 아무래도.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아 유리한테는 공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유리는 그냥 보기에 재미있었던 캐릭터였지 공감이 가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감되면 저 완전 양미숙? 당연하죠. 그리고 유리가 이 영화 속에서 엄청 예쁘고 가장 인기 많은 설정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특별하게 영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다 뭔가 현실에서 만나 볼 법한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영화 초반에 타이틀이 나오면서 시작하잖아. 세상이 공평할 거라는 기대를 버려. 우리 같은 애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 말이.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왜 나한테만 그래? 그거란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을 잘 하지도 않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그 문장을 사람으로 만든다면 양미숙이 의인화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공감도 가고 재미는 있는데 사랑스럽진 않다. 영화치고도 싫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게 되게 용기더라고. 응. 그 억울한 감정은 누구나 있잖아. 그거를 자기 입으로 꺼낸다는 거 자체가 되게 용기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 지난주에 용건이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자기는 성장 영화를 싫어한대요. 근데 저는 모든 영화가 필연적으로 성장 서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장 영화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시작점과 엔드 지점에서의 어떤 행동 양태라거나 사고방식이라거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장 서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영곤이가 설명을 어떻게 해줬냐면 주인공이 뭔가 나아져야만 하는 이야기들, 나아지려고 하는 시도들 그게 싫대요. 그래서 그냥 그 주인공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영화가 또 있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미성동물 다시 보니까 정확히 미성동물인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시작할 때랑 끝날 때에 양미숙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엔딩이 생각이 나시죠? 양미숙이 맨날 자기의 어떤 인생 상담을 했던 피부과 원장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 피부과를 다시 막 박피부과, 박찬욱 피부과 이런 걸 막 다 찾아다니면서 결국 그 의사를 찾아가서 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이러고 끝이 나. 이 주인공이 무슨 성장을 했냐고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 분명히 양미숙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끝날 때 가서는 다 이 여자를 사랑하거든. 맞아, 맞아. 이 여자의 인생을 응원하게 되거든. 맞아, 맞아. 성장을 하긴 했죠. 그 사건에 있어서. 하지만 양미숙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코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코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지. 최근에 보니까 그 생각했다. 아니 여기서 제대로 된 어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어학실에서 사자대면 할 때 종이를 그 자리에서 빼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엄마가 헤드셋은 끼자고 하지.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중학생이.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종이가 15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이야 넌 좀 나가 있어 이러는 거 너무 종이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얘기를 해보고 너를 그때 다시 부를게. 이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이거는 그 시나리오를 쓸 때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톰 앤 메리 장면인 것 같아요. 톰이랑 메리랑 어쩌고 그거 안 들려? 그럼 셋이서 톰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불륜도 있고 어떤 성적 추문? 성추문? 그치, 그치. 이야기 안에서 이 미성년자를 빼려는 시도는 있지만 사실 이 종희라는 캐릭터가 그 상황 바깥에 있으면 종희와 양미숙의 그 찐따 연맹의 성장 이야기가 도출되질 않잖아요. 난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싫은 부분이 그 톰 앤 메리거든? 나 진짜 싫어. 아니 왜? 웃기지 않아요? 웃긴데 너무 억지스럽다 해야 되나? 가짜 같다. 굳이? 애초에 그 헤드셋을 쓰는 것부터도 싫고. 승아가 좀 이런 억지 장면을 좀 싫어하는 것 같긴 해. 내가 박찬욱 영화를 가끔 싫어하는 그 정확한 부분이 똑같이 나온 거거든. 그 톰 앤 메리 같은 거. 박찬욱 얘기가 나와서 말을 하자면
영화 다시 보니까 근데 이경미 감독님이 되게 진짜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그치, 그치. 가장 거장 두 어어어. 명을 이렇게 등에 업고 이 방금 그것도 영화를 되게 싫어. 아 완전 그 가불은 불가능? 사실 원조는 완전 안전하거든요. 박찬호 봉준호 다 나오고 봉준호 왜 나온 거야? 지나가다가 촬영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지나가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경미 감독이랑 박찬호 감독이랑 같이 작업한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그것도 이경미랑 같이 각본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니야? 둘이 부부싸움 하다가 너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나를 의심해? 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너 이쁘니까. 너 너무 이쁘잖아. 너도 잘생겼잖아. 이거랑 그 손예진이 자기 아들 친구의 아빠 찾아갈 때 브라를 막 풀고 가슴 약간 이렇게 보여주려고 찾아가잖아요. 딱 두 장면 보면서 이거 이경미가 썼네. 이 장면 무조건 이경미가 썼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찬욱 영화 자기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성 혐오적이어서 싫어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장면 무조건 이경미가 썼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각본을 박찬 혼자 썼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경미 같이 작업을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좀 감독 이름만 너무 생각하고 그 장면에 대한 어떤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그 두 장면이 가장 박찬욱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박찬욱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못생긴 게 싫어서 아들을 안 낳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사람, 못생긴 걸 못 참는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예쁘진 않잖아요. 진짜 이경미가 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너무 밑소문당무랑 결이 맞다. 그래서 이경미 같은 감독님들이 1년에 하나씩 나온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중체 만든 사람 누구지? 연상호 감독처럼 연상처럼 그냥 계속 찡 영화 공무원. 9시부터 6시까지. 아무튼 갑자기 박찬욱 감독님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였고 제가 밑송당무가 좋았던 이유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무도 그려내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경미 감독님이 그런 마음들만 좀 골라서 나는 영화를 만든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밑송당무 보면서 저 보건교사 아는 영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보건교사 아는 영에서의 아는 영도 사실은 시청자들은 사랑하지만 그 세계관 안에서 사랑받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찐따라고 생각하고 이상하잖아. 장난감 가지고 다니잖아. 젤리가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 얼마나 이상해 그 보이겠습니까? 영어 교사한테 막 한국말서 씨발로만 말하잖아. 외국인인데. 그런 면에서 밤치기에 사실 정가연 감독 자기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대표 주자는 진짜 정가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아니기도 하고 약간 좋아하기 어려운 주제 같다고도 생각을 했어. 근데 승환이 이 영화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일단 첫 번째로 순수 재미. 너무 오락적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길티 플레저. 순수 오락이라 하기에는 뭐 마음속에 뭔가 공명하는 것도 있고 쪽팔려서 보기 싫을 만큼의 그런 수치심도 느껴지고. 정가연 감독님이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여자 홍상수. 홍상수 영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왜 홍상수 영화 안 좋아하냐? 꼴값처럼 느껴져서. 그 내용들이 저한테는 다소 그래요. 저는 여자 홍상수 같다고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단적으로만 봤을 때 영화 촬영 방식이나 대사에 주고받는 흐름 같은 게 홍상수력이 느껴지긴 해. 근데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아가 여자여서 홍상수 영화는 꼴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정확히 이 부분에서 여자의 이야기다 이러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티 플레저처럼 좋은데 만약에 주인공이 남자고 감독도 남자고 뭔가 남자의 시선에서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을 해 그러면 블로그 써! 그래서 꼴값 쳤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수영이한테 우리 미친 여자 아닙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하자고 했을 때 수영이가 밤치기는 슬픈 여자 아니잖아 미친 여자 맞잖아.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안 팔려서 슬픈 여자일 뿐이야. 정가연 감독의 대표적인 코어가 뭐냐 하면은 욕망당하지 못하는 그치, 여자. 그치. 이성에게 욕망당하지 못하는 여자를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어제 내가 미스홍당무를 본 다음에 바로 밤치기를 봤거든. 확실히 이경미 감독이 감동은 감독이다.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스홍당무는 보면서 그래서 캐릭터를 사랑할 수도 있고 영화적으로 재미도 느껴지거든. 근데 밤치기는 보는 내내 그만해. 오빠, 저 오빠랑 자는 거 불가능하겠죠? 제발 그만해. 오빠, 하루에 자위 2번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 물론 뭐 예산의 문제도 있겠고 하겠지만 방금 승아가 말한 것처럼 욕망당하지 못하는 여자를 정강 감독님이 많이 그리긴 하잖아요. 근데 밤치기를 다시 보니까 이 여자를 분명히 욕망하는 남자가 있긴 해. 박종환 씨가 부르는 친구가 정강 씨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해요. 이 영화 속에서.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이 여자가. 그 똑같은 영화 얘기하잖아. 봄날은 간다. 박종환 씨는 아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봄날은 간다를 좋아한다 하는데 다른 남자가 자기 인생영화는 봄날은 간다 이러니까 아 저는 잘 몰라서 이런 게 왜 좋은지 알아?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니까 응. 이게 진짜 공감이 맞아. 가는 내가 부분인 그러거든? 거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신로식의 법칙이라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그러면은 죽일 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화지만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공감이 된다? 나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 홍상수라고 하는 건가? 그런 점에서? 그쵸. 극적으로 가미된 무언가가 아니고 되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진 않고 극도로 찌질한 누군가. 근데 모두가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면에는. 극도로 찌질한 누군가도 그렇지만 극도로 찌질한 여자를 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작품 내에서 잘 안 그리죠. 미친 여자 많이 봤지. 뭐 화차 보면은 사람 죽이는 여자, 이혼하고 싶은 여자 이런 여자들은 많이 봤어도 남자랑 자고 싶은 여자 이거를 1시간 반 내내 보여준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런 대사를 치는 여자 캐릭터가 진짜 드물잖아요. 저 오늘 오빠랑 자는 거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후에 더 웃긴 거야. 이 남자 표정이 확 굳어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딴 얘기야. 막. 그래서 제가 추위를 왜 많이 타냐면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막 아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이러다가 근데 불가능해. 불가능해. 한참 얘기하다가 바람 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여자친구 있는 남자랑 사귀어본 적은 있다. 근데 막 이 남자가 그러지 마. 너 그러다 나중에 상처받는다? 이러잖아. 막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아 진짜요? 아니, 왜요? 뭔가 그러지 마. 그거 도덕적으로 안 되잖아.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 막 내가 피해보는 거고 나만 망가지는 일인 걸 아는데 뭔가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지점을 찝는다는 게 너무 꼴리지 않아요? 100점 그냥 100점. 심지어 그 남자가 내가 관심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 만약에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지 마. 너 나중에 너 상처받는다 이러면 받든 말든 니랑 자는 것보다 얘랑 자는 게 덜 받는 거야. 암만 그래도 너랑은 안 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섹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 좁은 방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너무 섹슈얼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만약에 내가 정가영이었다? 딱 그 부분에서 생각했을 것 같아. 오늘 너 반드시 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누군가 같아. 근데 하진 않겠지. 아닌가? 아니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아? 비슷한 게 그렇게까지 끌리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그치.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다가 초점인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그치, 싶은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저랑 이 영화의 주인공이 진짜 다르다고 생각했어. 이 주인공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남자를 만난 것도 오랫동안 좋아해서 오늘은 내가 고백한다. 이 마음으로 약속을 잡은 게 아니고 이전에 한 번 만난 남자야. 한 번 만났을 때 좋았으니까 두 번째 만나가지고 저 오늘 오빠랑 자는 거 불가능하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생을 바칠 만큼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진취적인 여자인 거지. 이런 개수작들이 너무나 웃기고 들어봤을 법한 얘기기도 하고 결국엔 그거구나. 밤치기도 그렇고 밑송다무도 그렇고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있고 한 번쯤 해보고도 싶어. 이렇게.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이 안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누군가를 좋아해. 그러면 그것도 되게 예쁘게 썼을 것 같아. 막 그 사람과의 추억을 되게 과장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 남자들이 되게 거절을 하잖아.
그게 좋았나 봐 나는. 이경미 감독은 안 예쁨의 미학을 아는 사람 같아. 사실 공효진, 서우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찐따 역할을 해요. 이 지점에서 연출력과 연기력 둘 다에서 감탄을 좀 느낀 게 여자 주인공이 평범 여인 설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넌 연예인이잖아. 그래도 넌 예쁘잖아.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미송당무의 공효진은 그래도 넌 공효진이잖아.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아니 무슨 저렇게 살아? 이 생각이 드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 영화가 좋으면서도 신기했어요. 박찬욱이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래서 헤어질 결심 싫어하나 봐. 제가- 그 모든 게 그냥 얼굴로 설명되는 느낌?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간다. 다소 그런 면이 있거든요. 설애가 외관적으로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눈길이 갔고 뭐 정신 차려보니 사랑에 빠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불륜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형사와 용의자인데 근데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하니 다소 좀 웃겨 보였다. 불륜 미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를 가지고. 저는 원래 불륜은 좀 아름다운 거다. 정준하처럼 불륜은 아름다운 거다. 네. 아름다운 불륜은 괜찮다. 네. 대부분의 박찬욱 영화를 좀 그렇게 이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서 그 영화 좋았던 것도 맞는데 헤어질 결심이랑 미스홍당무는 사실 좋아하는 정도가 뭐 다르다 이것보다는 좋아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영화여서 비교를 하는 건 어렵지만 차이점을 두고 말하자면 바로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이경미 감독님은 못생겨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애초에 픽한 것도 사람들 앞에 추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에 정말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그것이 미학이다. 안 미학적인 것의 미학을 제대로 아는 감독님인 게 아닌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정과용 감독님도 사실적인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미학을 알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맞아요. 그 느낌도 있어요.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느낌? 지하철에서 막 어떤 사람이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 그럼 속으로 아 왜 저래? 이러면서 아 진짜 짜증난다 생각하잖아. 근데 옆에 있던 더 미친 사람이 아가리 닥쳐! 이러면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도 이거지. 내가 할 걸.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런 이 영화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예뻐 보일까 봐 못하는 지점을 영화로까지 만들어? 너무 리스펙해. 그리고 저는 정과용 감독님 영화가 장편보다 단편의 핵심이 있다. 아, 내가 어때서 이런 거 보면 나 진짜 미치겠어. 나는 내가 어때서를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봤어. 아직도 트라우마라 남았지. 아니 이게 트라우마로 남은 게 존나 웃겨. 이게 약간 그거죠. 인생의 상처로 남기는 영화? 아니 무슨 세르비안 필름? 난 이게 내 세르비안 필름이야? 아니 내가 어때서는 그 너무 아파요 그냥. 그리고 그게 진짜 제목이 내가 어때서도 아니고 내가 어때서 이런 영화를 감독님이 하나만 만드셨으면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본인이 출연하고 막 상업영화로도 만들었어. 제발 일탈이길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의 인생이었던 거임. 이거 미친 여자 아닙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이거 일탈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진짜 영화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미친 여자가 아니고 슬픈 여자다라는 게 딱 와닿았던 영화가 올드보이의 도미? 미도. 도미는 미도가 횟집에서 자르는 게 도미겠죠. 네? 도미 이러고 있네. 도미. 아니 이 말이 존나 웃겨. 너 그런 게 안 좋아한다면서. 나 박찬욱 기대여서. 박찬욱 기대여서. 가불 좀 해주세요. 가불은 불가. 근데 미도는 진짜로 슬픈 여자 맞는 것 같은 게 그 자기 인생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약간 설계됐죠. 그쵸. 그럼 진짜 슬픈 여자 맞기는 함.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여자들이 슬픈 여자가 맞나? 약간 그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죠. 아 슬프죠. 안 팔려서? 네. 이렇게 반칙이는 단순히 이성에게 용만받지 못하는 매력이 좀 부족한 그런 면에 있어서 슬픈 여자가 맞고 미스홍당무는 좀 더 자기 정체성에서 슬픔을 느끼잖아요. 슬프지만 미친 게 좀 더 큰. 솔직히 말해서 미송당무의 양미숙은 진짜 별로거든요. 나도. 나 일하고 있는데 이런 손님 오잖아? 매니저님에서 주문 좀 받아주세요. 바로 이러지. 내가 남자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서정철처럼. 그러니까 나 서정철한테 공명했어. 근데 아무튼 사랑하기
진짜 어려운 캐릭터인데 밤치기의 저 정가용 캐릭터는 전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웃긴 얘기 되게 많이 해. 그 노래방에서도 노래 막 남자가 막 열심히 부르니까 와 엄청 열창하시네요. 여자한테 질 여자한테도- 수는 없지. 오, 한나.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어. 밤치기의 정가용은 저가 봤을 때 슬퍼 보이지가 않았어요. 양미숙은 내가 봤을 때 좀 미워서 슬픈 여자 같기도 해요. 그 1+1은 무한대야 무대 직전에 난 내가 너무 창피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슬퍼 보여요. 근데 밤치기의 정가용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미워할 것 같지 않은 느낌?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씬으로 이제 엔딩이 나잖아요. 그날과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약속을 나가기 전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부 오신 거야, 그게? 그렇죠. 그거 일리 있다. 너 안 돼? 그럼 다음 놈. 이렇게? 왜냐면 이 캐릭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 아, 근데 나는 어디서 슬프다고 느꼈냐면 결국에 다시 찾아가잖아. 진짜 마지막이다. 되게 추근덕거리고 키스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거절당하잖아. 그렇게 거절당하고 안 슬플 여자가 있을까 싶긴 근데 하네. 약간 이건 그거죠. 미쳤는데 가끔 슬픕니다. 슬프기까지. 미친 게 끝이 아니야? 미쳤기 때문에 가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둘 다 세컨드를 마다하지 않아. 맞아. 애초에 첫 번째가 될 생각조차도 없어 보인 딱히. 양미숙은 자기 거울에 붙여놓는 멘트가 그거잖아요. 1등의 목을 맬 바에야 목을 매달겠다. 그러네. 그리고 애초에 그 이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기가 세컨드로 남기 위해서 이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그래서 슬픈 여자라고 이해가 된 거죠. 아, 근데 이게 슬프다고 해서 안쓰럽다 이런 거랑은 또 아니고 그치, 세컨드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영화 둘 다 술을 마셨을 때 사건이 나거든요. 서종철도 계속 이렇게 밀어냈는데 결국은 술을 마신 날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단이 크게 난 거잖아요. 밤치기도 애초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 이 영화의 교훈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우리 술에 의존하지 말자. 술을 먹고 사고 치지 말자.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이런 찌질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굳이 찌질함을 숨기지 말자? 거기까지도 나니까. 사실 이 두 여자들이 잘 안 통해서 그렇지 결국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거든. 자고 싶다니까 자고 싶다고 얘기하고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 또 개운해 보이기도 하고. 스가는 뭔가 이 두 영화를 연이어서 보니까 드는 생각이라거나 깨달은 점 같은 건 없었어요? 나도 언제든지 미치고 슬플 수 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자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 영화들을 상영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영화를 그럼 추천한다면 사랑의 실패가 자기 탓일 것 같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이 성애적으로 욕망받고 싶다는 마음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보면은 해소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욕만 받고 싶다. 근데 그걸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얘네가 다 해줍니다. 그만해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발 이 정도로 바란 건 아니었어. 솔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아요. 나도 솔직해지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 특히 사랑에 미친 여자들에게 강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주제를 할지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